서울시에서는 이번 MBC의 어떤 보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어제 이제 저희 그 출연했던 김병민 전 정무부시장이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얘기하기로는 어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시는 게 저 상황이 원래는 이 의정질의 시간이 아니고 거의 이제 서울시의회 마지막인데 저 민주당 시의원이 굉장히 의정질의를 이제까지 꾸준하게 해왔던 분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잘 된 거다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가 MBC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 철근 누락 보도에 대해서 왜곡 과장이 너무 심했다. 70여 차례가 넘는 보도를 계속 해왔고 뭐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렇게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BC가 어떤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MBC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김철근 사무총장님 보시기에? 글쎄 선거 다 끝난 이후에 네. 그걸 이제 공식적인 발언으로 저렇게 하는 게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어쩔지 싶은데 저게 저 철근 누락이라서 제가 김철근인데 갑자기 레미콘 안에 들어계시겠죠. 오늘 옷 색깔도 레미콘.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서울 시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제기를 했냐, 그다음에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1차적으로 저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좀 정리를 해서 책임 소지도 가릴 건 가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도 태도나 보도 행태를 갖고 문제 삼는 건 뭐 그거야 뭐 그 기관의 판단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어찌됐건 많은 게 보도가 되면서 불안해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게 먼저 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거가 치열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니까 치열했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감상이 들 거예요. 당선자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MBC가 보도를 너무 많이 했다. 이게 최초 보도도 MBC고 제목 뽑는거나 이런 걸 그렇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언론 윤리 차원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소송하는 건 전 자유라고 봐요. 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뭔가 대책을 제시한 후에 해야 된다는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철 저는 뭐 두 가지 좀 시사점이 있다고 봐요. 네. 오세훈 서울시정이 좀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네. 특히 보수 진영에 있는 보수 정부나 네. 보수 정치인들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네. 민주당이 잘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특정 언론을 딱 집어서 본인들과 다른 생각을 보도하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네. 좌표를 찍고 송사에 휘말리게 하고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오세훈 서울시가 이번에는 앞으로는 그렇게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조금 드러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MBC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조금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네. 이것도 단순히 그냥 이런 걸 보도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히지 않게 했던 거죠. 네. 아니 우리가 선거 때는 우리 여론조사나 네. 뭐 보도할 때 몇 초까지 균형을 잡히게 했는지 이런 내용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보도할 때 과연 서울시의 입장이나 이런 거 제대로 담았느냐 네. 그런 것을 따져볼 대목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단순히 철근 누락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철근 누락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진해서 신고했고 뭐 그런 밝혀졌고 그 이후에 서울시가 전문가 회의를 20차례나 했고 국토부에도 보고가 된 문제고 그 이후에 기존 설계보다 더 강하게 더 강도 높게 보강이 이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 그러면 이미 국토부에 보고된 내용인데 누가 이거를 알렸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균형 잡히지 않게 어떤 의도가 있게 보도를 했다면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전 충분히 이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네. MBC가 이런 거 외에 굉장히 많았어요. 강원도에서도 많았어요. 진짜. 강원도에서도 있었어요. 강원도에 선거하는데 네. 아니 저희 현수막 있잖아요. 네. 현수막을 매달아 놨는데 네. 그 전봇대가 아니라 어떤 조명 같은 게 그 시설물이 문제가 있어서 쓰러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다른 방송에서는 다 왜냐면 현수막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민주당 다른 후보들 현수막 다 같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모자이크 처리를 해줘요. 네. 그게 상례예요. 네. 근데 MBC는 모자이크 처리도 안 하고
중앙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냥 방송해 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굉장히 저희는 의도가 있는 걸 많이 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제 그런 공영방송의 선거 보도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저희 뭐 세미나도 열고 했거든요. 그런 일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조금 국민의힘이 언론 지형이 왜 이래 이렇게 이제는 할 수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따져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MBC에 자주 나가요. 네, 부르면 무조건 나가고 네. 이번 지방선거 개표 방송도 맞아요. MBC에 나왔죠. 오후부터 새벽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가는 게 훨씬 좋다고 봐요. MBC라고 안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맞아요. 그럴수록 가서 우리의 정당한 어떤 의견을 개진을 맞아요. 하고 그건 그럼 또 가야지. 달라요. 가보면 저도 굉장히 정신무장하고 갔었죠. 저도 뭐 불러만 주면. 저도 춘천 MBC 나갔어요. 몰랐네. 춘천 MBC. 아니 왜냐면 저도 뭐 지역에 내려가 있었으니까 이제 선거할 때 강릉 MBC도 가야지. 강릉 뭐 저도 불러주시면 다 가죠. 그렇구나. 불러주면 가죠. 가서 몰랐네. 이런 얘기 하죠. 이민찬 대변인 정도면 부를만 한데 뭐 그게 근데 MBC에서 연락이 안 오던데요. 그러니까. 저 급이 안 되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금방처럼 얘기하니까 MBC가 무서운 거지. 아닌 척 슬금슬금해서 계속 가야 돼. 그렇지 맞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그 사태로 몰린 장동혁 전국 재선거 소청인데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 한번 좀 보겠는데요. 어저께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서울, 경기, 부산 등 6개 지역에 대해서 전남, 인천, 강원도에 대해서 6개 지역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국 다시 서울을 포함해서 다시 재선거를 하자는 건데 특히나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서울시장 선거 이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첫째 당 내용. 예. 본인의 당 대표 그 유지를 위해서 그 이슈를 다 바깥으로 좀 돌리는 걸로 활용하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 이거가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이게 성사가 안 된다는 거 뻔히 다 알아요. 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제기한다는 건 정책 선동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당내 잠재적 경쟁자로 할 수 있는 당 밖에 있는 한동훈은 뭐 차치하더라도 당 안에 있는 오세훈 견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마치 지금 그 민주당의 어떤 오만과 그 실패, 그러니까 국정 실패죠. 국정 실패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 마치 본인이 잘해서 그 야당의 지지율이 오른 것처럼 그 착시 현상 또는 뭐 그걸 그렇게 믿고 싶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계속 버티려고 하는 네. 그 모습이 과연 장동혁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으로 어떤 선거든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는가. 좀 민주당에서 가장 땡큐하는 대표가 계속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방금 전에 2시 45분에 속보가 하나 단독으로 네. 나왔는데 속보는 아니고 단독이 나왔는데 이 소청 제기하는 과정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했잖아요. 네. 어제 네.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좀 문제가 된다는 이제 기사가 방금 전에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이제 얘기는 최본숙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투표용지가 문제되는 지역을 포함해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 원내대표가 강하게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한 거를 같이 회의를 했던 넘버 2가 부인을 하면서 그게 아니고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사해달라는 취지다. 전면 재선거를 위한 소청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또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서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 소청은 시작일 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 원내대표가 오세훈 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는 그거 아니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위한 소청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니까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입장이 전혀 다른 거라 곧 의총을 하는데 그 의총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제도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전국 재선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지금 우리 제도상 네. 제도상
제도상 네, 우리가 맞아요. 그런 걸 한 적이 없고 3.15 부정선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기회가 없다. 뭘 찾아봐도 무효라고만 나오는데 자 부통령제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 5대 부통령 선거였어요 그게. 네 이 4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5대 부통령 선거에 대한 부정 선거였는데 다시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부통령 제도가 없어졌어요 개헌을 하면서. 네. 그리고 2공화국이 돼서 선거를 했는데 새로 되신 윤보선 대통령은 4대 대통령이에요. 네. 왜냐하면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취임도 하기 전에 관둬버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걸 재선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는 역사가 없어 네. 재선거란. 네. 그러면 선거 무효를 선언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당시에. 누가 선언을 하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재선거라는 얘기는 없는 거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법 규정 안에 있는 절차를 갖춰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적어도 소외 이익이 있으려면 낙선한 사람이 주장을 해서 대법원에서 단심제를 통해서 이거 선거 재선거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뭐 네. 개표를 다시 한다든지. 네. 근데 지금 낙선한 분이 나 떨어졌어요라고 해버렸는데 네. 그렇다고 당선된 사람이 정 백보 양보해서 내가 됐는데 나 찜찜해서 나 못하겠어. 다시 해줘. 이게 됩니까? 소외 이익이 없잖아. 네. 이거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조인 출신들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못하는 거지. 정치 선동만 하고 마는 거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선동만 하고 말면 이게 지도권에서 어떤 해결책을 바라는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 투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구호를 외치는 거에 불과해져 버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청이 두 당이 했잖아요. 네. 개혁신당. 개혁신당도 했어요. 개혁신당은 투표를 못한 투표구 18개. 거기에만. 18개에서 소청을 했고 예. 여기서 당락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 광역이든 뭐 거기에 이제 연계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근데 현재 상태로 보면 그 광역단체장이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소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투표를 못한 투표구에 한해서 투표를 하게 되겠죠. 이게 역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몇 천만 명 투표 한 사람의 투표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거에 대해서 나 시간 내서 다 했는데 사전 투표 하고 뭐 어떤 분은 나 바빠서 사전 투표했어. 어떤 분은 나 본 투표 그래도 어디 안 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했어.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가 몇 배입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선거 소청을 제기한다고 네. 그게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작년 때는 왜? 그러니까 아니,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거 소청을 제기하지조차 않으면 이 기간이 있잖아요. 네. 선거가 종료되고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기해 놓지조차 않으면 혹시 나중에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그 이후 조치가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도 선제적으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표현의 방식은 다르지만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의 해석은 그래요. 왜냐면 표현의 방식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낸 소청 거기 결론에 보면 김정철 최고위원이 거기에 그 페이스북에도 공개를 했어요. 거기 예비 보면 주의적으로는 하자가 현실로 발생하면 당일 투표구 선거에서 무효로 하여 위법이 발생한 범위에 비례해 구제를 한다. 그러니까 예비적으로는 본건 구조적 결함이 선거 전체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면 전체 재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기한다고 다 재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문제가 있는 당락에 문제가 있었던 곳에 한해서 재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추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런 정치적으로. 비판이 나오냐면 대구하고 경남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어요. 있었죠. 대구하고 경남이. 근데 거긴 왜 빠졌냐는 거야. 예, 추경호 박한수 당선자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 친윤 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라.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재선거. 전국재선거는 전면 재선거 아니에요. 그나마 국회의원 재보궐 얘기는 안 왔으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는 말은
이제 철회를 할게요. 네. 그런데 계속적으로 서울은 들어가고 대구하고 경남은 빠지고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라면 재선거 요구하겠다. 그래서 비판받는 거고 뭐가 다릅니까? 충북 같은 경우에는 김영환 후보가 오늘 제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뭐 당사자니까. 다른 지역까지 조금 확대하려는 여러 가지 그 작업이 좀 있는 것 같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냥 이 정치적 선언 그 이면에는 저는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국정조사와 특검 이 논의 과정에서 이 지금 민주당은 지금 공권력까지 투입해서 이 시위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상황에 있고 네. 그럼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그럼 민주당은 그걸 기다렸다가 조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특검을 성안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협상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좀 동력을 살려서 뭐 남겨놓고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좀 더 국민적 목소리까지 담아서 우리가 원하는 걸 관철하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협상의 지렛대가 전혀 될 수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협상의 지렛대가 안 되는 걸 네.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 공세나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판을 키워서 자꾸 이제 예를 들면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장동익 대표의 당 내용이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되지 않는 얘기를 왜 자꾸 키우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은 빨리 그 선관위 사태 부족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하고 선관위 어떻게 다시 리빌딩 할 거냐,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집중해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난데없는 지금 부정선거 전국 재선거 이 얘기를 해버리니 네. 이상하게 지금 오염된 거지 사실은. 네. 하여튼 뭐 장 대표가 이 관련해서 그냥 뭐 쇼맨십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도 뭐 비판점도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김영환 지사가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이번 상황 등이 낙선한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꺼림칙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임태희 후보도 한다요. 네. 이게 당사자니까. 당사자들이. 네, 당사자들이야 뭐. 뭐 당사자들이 하는 거야. 저는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정선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장 네. 대표가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그냥 뭐 넓은 의미의 뭐 부실 선거라든지 이런 거 안 통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드리면서 하여튼 뭐 한동훈 대표는 본인을 지금 나라는 무기를 왜 아껴두냐 빨리 좀 써달라고 중앙일보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렇게 오늘 했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에 대한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나 있고 장동혁 대표가 없으면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하셨어요. 정치인 다 됐어요. 확실히. 야. 근데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죠. 뭐 한동훈 의원이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복당에 그렇게 대해서. 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보니까 요새 인터뷰가 한두 군데에서 자꾸 뭐 지금 하는 표현대로 그 주변도 좀 그렇고 굳이 꼭 좀 빨리 복당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그 뉘앙스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걸 확인을 했는데 네. 빨리라는 얘기보다 무한정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니냐는 원론적인 얘기였다는 거예요. 급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헌법기관에 들어왔고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소속이 있든 소속이 없든 간에 본인의 실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시간은 많아요. 시간은 많고 제가 보기에는 장동익 대표가 어떤 식으로 흔들든 간에 내년 8월 임기 채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져요. 아니 왜 임기 채워야죠. 뭐 어떻게요? 뭐 맨날 진짜 그렇게 봐요? 아니 맨날 비대위만 할 거야. 바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갈등이 이렇게 돼 있고 의총이 이렇고. 아니 근데 오늘부터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어떤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조금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어떤 구도하고는 조금 달리 보이는 건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건 네. 의총 없이 이게 작업이 이루어진 게 좀 맞아요. 걱정이에요. 네. 의총이 그 점을 없이 또 비판하는 의원도 있어요. 의총 없이 최고위 의결로 물론 이제 최고위 내에서도 감론을박이 있었겠죠. 근데 많은 그 내부에서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거소청을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고 네. 그런 부분이 다 공감대가 있으니까 어쨌든 최고의 의결을 해서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런데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의총 없이 이거를 지도부가 처리했다는 것. 이 문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 일원으로서 어떤 의견을 전달을 했지만 네. 이 원 내에서는 굉장히 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균열 양상이 이 전반적으로 당내에 크게 여파를 미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요. 일단 그래서 뭐 내일 모레인가요? 의총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 팔일이죠. 아마 예. 의총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우리 또 그러니까요. 평가를 한번 해보는 제가 봤을 시간을 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국 의원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는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죽게 하면 살길 건데 제가 봤을 때 장동혁 대표의 체제로 장동혁의 얼굴로 총선을 돌파할 수 있겠냐? 거의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강론이 다를 뿐이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거에 친윤 핵심이라고 했던 분들조차도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힘들 거다. 그렇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간 적절한 시점이 언제냐를 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